가족 간의 잔혹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판결이 나온 거니까 좀 지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삼촌이 조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예,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예. 외삼촌이 이제 64입니다. 64이고 누나가 70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은 미국 시민권자고요. 예. 미국에서 살다가 2010년에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누나 집에서 이제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7년, 6년 이렇게 같이 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누나 집에는 이제 49살, 거의 장성한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살고 있는데 지난해 8월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8월, 2017년 8월 15일인데요. 예.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새벽 1시경이었는데 이 조카는 이 49살 조카는 외삼촌이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걸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좀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좀 했었는데 이날 이제 발단이 된 게 조카가 이제 술에 잔뜩 만취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외삼촌 방을 두드려요. 삼촌 잠깐 나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예. 라고 했는데 삼촌이 답이 없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이제 조카가 약간 술이 취한 상태였으니까 예. 막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뭐 이렇게 손으로 치고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니까 이제 발길질이 더 세진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문에 그 발이 닿는 부분이 부서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틈으로 공간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조카가 이 부서진 틈으로 문을 안 열어주고 대답이 없으니까 예. 이 부서진 문틈으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이 기어서 몸을 집어넣어요. 이 머리부터 해서 집어넣는데 이 문틈으로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 있던 외삼촌이 그 정도 됐으면 문을 열어줬으면 되는데 예. 문을 열어주지 않고 굉장히 잔혹한 행동을 합니다. 거기서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 문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조카가 이제 뭐 상반신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기어 들어오고 있는 조카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당연히 상반신만 들어와 있었으니까 상반신이 공격의 대상이 됐고요. 머리와 목, 얼굴 이런 부위를 거의 50여 차례나 흉기로 찔렸습니다. 예. 그 그래서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조카는 예. 사망을 했고요. 외삼촌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기징역 예. 그리고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예. 유영관 대표, 이 내용, 그러니까 노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사는 집에 외삼촌이 한 7년 동안 같이 살았다. 그렇죠. 그렇다면 겉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 조카 입장에서는 외삼촌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예. 특히 이게 일이 있던 게 이제 2014년 추석 때 예. 미국에 있는 이 외삼촌의 친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있었어요. 네, 찾아왔는데 외삼촌이 막 끌어냈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끌어냈어요. 그거를 조카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렸는데 그때도 또 턱과 얼굴을 또 폭행하는 또 이렇게 외삼촌이 조카를 예. 예, 그러니까 4년 전에 폭행을 한 거죠. 친아들이 왔는데도 쫓아내니까 조카가 말리니까 외삼촌이 조카를 거기서 폭행을 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한 3년 반 이상 좀 어색한 동거가 좀 시작되지 않았겠냐 하는데 그때 뭐 외삼촌의 누나는 사실 굉장히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게 미국에 살던 남동생이 와서 그 같이 사는데도 걷어준 거죠. 걷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들까지 미국에 사는 아들까지 네 아버지 좀 보러 오라고 또 초청해서 또 왔고 예. 근데 조카하고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여기에서 좀 그 우발적으로 저렇게 했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예. 또 무기징역을 한 게 저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고 저게 50여 회 잔인하게 또 예. 살인을 했고 또 유족이 또 엄벌을 요구하고 또 본인이 또 개전의 정이 전혀 없대요. 예. 그래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이제 무기징역을 했는데 저는 아까 영사관에서 왜 목매달려서 돌아가신 분도 63세, 예. 이 외삼촌도 63세거든요. 우리 나이로 64세. 그러니까 이게 714만 명이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머가 우리나라 714만 명이에요. 근데 이 베이비 부머 중에 맨 위에 있는 앞단에 있는 55년생들의 이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노후 문제에 이제 진입하면서 네. 그런 그 갈등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런 것도 나는 크지 않느냐. 이런 사회 문제도 아예 노년도 아니고 일자리에서는 일단은 밀려났고 예. 그런 문제에도 사회 부적응한 그런 우라 거기에다가 조카하고 갈등이 저렇게 살인으로 좀 비화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예. 우리나라 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이후의 삶, 저는 그런 문제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영월 대표님이 미국에서 아들이 왔다고 했었는데 아들을 그럼 따라서 아들과 같이 살지 않았던 이유도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아들이 누나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보러 2014년 추석에 왔는데 네. 이 외삼촌이 보여준 행동은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거나 뭐 회포를 푸는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함께 살 때 또 뭔가 갈등이 예, 있었거든요. 아마 아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한국으로 온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누나 집에서 이제 얹혀 살게 되면서 네. 이제 누나를 사실상 이제 부양하고 있는 누나의 아들과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의 주장을 보면 재판부에서 이분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조카가 술에 취해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해서 너무 위협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만약에 이 조카가 그렇게 문틈으로 들어와서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카를 내보내려고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계속 줄곧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이 살해한 행위 자체가 정당방위라고 보기에는 너무 잔혹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이 외삼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지금도? 걸로. 예.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개선의 정에 지금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보통은 무죄 유죄를 주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유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주장하려면 거기에서 양형 단계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삼촌은 나는 그 당시에 음주를 한 상태였다라고 심신미약을 하나를 주장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문을 찾고 새벽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신미약이 아니죠. 음주로 인한 상태에서 살인이라든지 강력범죄를 하는 때에는 형을 떨어뜨려주지 않는 것이 요새의 그러니까 추세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당방위라고 하면 법률상 용어로 상당성이라고 해야 돼서 내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정도로만 이것을 막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흉기 없이 그냥 방문으로 들어왔을 때 네. 예를 들면 밀쳐낸다든지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흉기로 너무 잔혹하게 살해를 그러네요. 했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로 정당방위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그 이후에 유족들도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7년 동안 함께 살고 피를 나는 형제인데 아마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주고 내가 그때는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걸 했으면 유족들도 아마 반성의 여지를 보여주고 용서를 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족들이 뭐 누나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전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음은 좀 북한 관련 소식을 좀